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녹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굉장히 시간 녹이는 부분 중요하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토큰을 가지고 계신 게 중요하다. 자, 5월 15일입니다. 5월의 중순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이럴 때일수록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봄이 다 끝나고 여름으로 슬슬 접어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의 색깔이 빨갛게 물들어 있죠. 비트코인 3,7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 계속적으로 지금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장세다 보이면서, 우리는 이런 가격에 연연해 하지 말고 무엇이다? 토큰의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된다. 토큰의 수량에 집중해야 되고, 사실 사는 거에 그치지 말아야 돼요. 사는 거는 너무나 쉽죠. 그냥 K뱅크 들어와서 업비트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을 어떻게 레버리지 쓰냐. 우리는 2025년을 보고 가는 그런 구독자님들이기 때문에 부자 되기는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부자가 뭐 아무나 됩니까? 어느 정도의 고통과 인내, 시간, 노력, 고뇌 들어가야 된다. 타임 레버리지를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은 원하는 목표, 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라이트코인 잠깐 넘어갈게요. 87달러. 어제만 해도 한 80달러 언저리였는데 7달러 한 번에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었죠. 굉장히 상승폭 성큼성큼 나올 거고, 반감기 8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에 펌핑이 온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후에 펌핑이 온다 라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선택은 본인 몫이고요. 저는 라이트코인 사라고 추천은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중립이긴 했지만 조금 공포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장세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다시 온전한 중립으로 왔다. 우리는 이런 공포 탐욕 지수에 휘말리는 그런 약한 개미가 아니라,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가진 타임 레버리지하는 개미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조금 반등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 다시 12등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이제 조만간 또 테슬라 정도는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50%를 탈환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잠깐씩만 이렇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롱숏 비율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거의 50대 50인 장세이고, 이런 장세일수록 세력들의 개미 털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타 절대 하지 말으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유튜버분들 보면 레퍼럴 코드라든지 뭐 번호 적어 놓고 여기에 숫자 몇 번 적어주세요, 들어와서 저희가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20위 안에 있는 코인 사서 2025년까지 가져가면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6월에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 현저히 높다. 6월 14일에 한 번 더 연준의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동결이나 발표 있죠. 그 전에 뭐가 있죠? 6월 1일 날 지금 현재 미국이 디폴트 위기를 맞아 있죠. 부채가 목 끝까지 차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 번에 죽을 나라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한 번 더 부채의 한도를 증액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높이면 자기 목숨 끊는 일밖에 안 된다. 금리 동결 시그널 나올 것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느 정도 조금 합의 가능성 충분히 나올 것이고, 중국 홍콩 자본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니 불장이 이루면서 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 썸네일 뉴스에 절대로 그냥 녹아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다각화해야 된다. 지금 뉴스 보면 뭐 KBS, MBC, SBS 뉴스 보면 국내 3사죠. 지금 보면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완전 전쟁 아주 그냥 죽어라 싸우는구나 이런 스탠스로 언론에서는 비춥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사일 쏘고 난리 나고 본인들 뭐 화해 안 할 거다 떼쓰고 난리 나요. 자, 한번 우리 비유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약간 좀 노는 친구들, 더글로리에서 연진이 같은 애들, 여기 일진 애들이 있어요. 일진 애들이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던 애들 둘이 싸워. 듣도 보다 못한 애들 둘이 싸우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연진이 보면, 일진 애들 보면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죠? 자, 다시 말할게요. 일진 애들, 지금 뭐죠? G2 국가, 미국, 중국, 거의 양아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본인들의 패권을 휘두릅니다. 본인들의 입맛대로 가져가죠. 특히 미국, 중국이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싸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싸우고 계속 싸우죠. 싸우고 막 서로 막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야? 이 일진들이 이제 이제 너네 그만해. 싸우지 마.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제 특사를 보내서 싸우지 말라고 아예 외교를 합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5월 12일 기사고요.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우의 중국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가 오는 15일부터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독일, 러시아 5개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인 해결에 각국과 소통한다고 밝혔다. 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죠. 오늘 기사, 5월 15일 기사, 우크라이나 중재한다면서 중국에서 특사 보냈다. 푸틴 훈장까지 받은 러시아 통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푸틴 둘이 싸우죠. 거기에 누가 갔다? 연진이가 갔다. 시진핑 주석이 가서 너네 그만해.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래야 톱니바퀴에 아구가 맞아 들어간다. 여러분들 뉴스를 그냥 떠드는 것만 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다방면으로 찾아보세요. 계속적으로 찾아보셔야 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특사 파견을 약속하는데 따른 조치다. 약속을 지켰어요. 지금 약속을 지켰죠. 간다고 했는데 당시 주석은 전쟁을 종식할 유일한 해법은 대화라고 강조하며 평화회담을 추진할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 이제 기다려라. 이제 전쟁 곧 끝난다. 왜 여기 귀여운 애들이 싸우는데 일진이 와서 그만하라고 하면 어떠겠어요? 그만하지. 그러다 얘네한테 혼나는데. 그쵸? 여러분들 지금 방송 3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심화되는 전쟁이 고조화되는 분위기지만 현실은 요렇다. 잘 보실 줄 알아야 된다. 하나 더 가져갈게요. 뉴스 기사 있는 그대로 보지 말라고 하면서 자, 워렌 버핏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미국이 패권을 떨어뜨려도 달러의 헤게모니가 깨지더라도 비트코인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네요. 계속적인 기사 나오고 있는데 자,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죠?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죠. 미국의 투자 지주 회사고요. 대표자 누구?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워렌 버핏이 그런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코카콜라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뭐 JP 모건 굉장히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죠. 그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도 굉장히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대 주주다. 즉 워렌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거의 최대 주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회사 수를 모두 더하면 37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알고 계셔 주시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다.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워렌 버핏은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쓰레기다라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건너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다.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보이세요 여기? 사장님이 비트코인에 미쳤어요 라고 구글 나무 위키가 알려주네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IT 굉장히 큰 회사고요. 굉장히 큰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데 아직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못하니까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네, 사장님이 비트코인에 미쳤어요. 실제로 마이클 셰일러 트위터에 들어가면 맨 비트코인 얘기밖에 안 해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보유 기업 세계 8위가 넥슨에 올랐대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1위가 어디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거 신기한 거 테슬라가 2위예요. 이건 알고 계세요.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자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테슬라도 요 정도 가지고 있어요. 4만 8천 개 정도.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몇 개 가지고 있죠? 그 2배 이상 10만 개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대 주주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최대 주주가 누구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누구 거? 워렌 버핏 거. 워렌 버핏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우리 큰 그림을 보시고 웬만하면 뉴스 기사를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중들은 부자 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를 이용당해서 우리는 그 먼 미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같이 타임 레버리지 실현하면서 미래에 정말 가치가 높아질 이런 코인들, 시가총액 10위, 20위 안에 있는 이런 코인들 사서 우리 한번 시간을 녹여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투하는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